자,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가 뒤에 보이시죠? 아우디 로고가 저렇게 크게 박혀있는 여긴 독일의 잉골슈타트라는 곳이고요. 아우디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독일에서 계속 이 아우디와 폭스바겐 여러 가지 곳들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아우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잉골슈타트 이렇게 아우디의 오피스 건물이 뒤에 있고요. 이쪽은 쫙 공장이에요. 공장이 저 너머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이 아우디 박물관입니다. 잉골슈타트에 있는 박물관인데, 보통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면은 이 잉골슈타트를 지나면서 아우디 박물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요 한두 시간 거리에 슈투트가르트도 있고요, 뮌헨도 있고 잉골슈타트 이런 지역들이 섞여 있어요.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곳들인데, 대부분 여기에 유명한 차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투어 혹은 자동차 역사 투어 같은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으로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 높은 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희는 3층으로 올라가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막 2030이 이게 연도예요. 연도인데,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숫자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5층 높이의 건물인데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점점 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899년에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1899년으로 가시죠. 여기가 이 아우디 박물관의 꼭대기층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899년인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회사 설립이 1899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박물관을 통해서 아우디의 역사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거 보면은 여기에 1899년 일어난 일이죠. 회사 이름을 호리안시 제 발음을 못하겠어요. 독일어를 몰라서. 여기 요런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때가 1899년이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아우디의 2차를 만들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긴 한데, 아우디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라틴어의 오디터, 그러니까 듣다, 영어로는 listen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 단어의 앞에 4글자예요. 이 이 설립자들이 어느 날 거실에서 회사 이름을 뭘로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의 아이가 방에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호르이라는 여기 나온 저 뜻이 독일어로는 listen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틴어 오디터에서 앞에 아우디, AUDI를 따서 이름을 쓰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회사의 이름의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로 이 독일의 주변에 있던 다른 회사들을 합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동글뱅이 4개가 들어간 아우디 엠블럼 로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나중에 DKW에서 만들던 모터사이클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전거인데 1907년에 만든 자전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깜짝 놀랄 만큼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자전거 일단 여기에 이거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이렇게 서스펜션 이렇게 당기게, 요거를 당기면은 요걸 누르게 되는데,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이걸 딱 잡게 돼 있고요. 현대적인 이걸 림에다가 하지 않고 바퀴에 직접 브레이크 마찰을 주는 방식이고요. 요 헤드라이트는 당시에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기름 연료를 넣어서 만든 헤드라이트예요.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스페어 키트, 그냥 뭐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키트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의자들 보면은 요즘 클래식 자전거에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구조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10년 전의 자전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모터사이클이 됩니다. 이 독일 남부에서 당시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MW도 바이에른주에
사실은 엔진 만들고 모터사이클 만들고 이런 회사였는데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리고 DKW라는 브랜드가 나오는데 아우디의 4개 브랜드 중에 아주 중요한 브랜드가 이 바로 DKW입니다. 뜻은 스팀 파워 카라는 뜻이에요. 증기 자동차에서 시작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든 이 모터사이클들이 일단 아주 작은 엔진 가지고 10마력대의 아주 낮은 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14마력 정도 되는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동차를 만들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차를 보면은 사실상 이 DKW가 속해 있는 아우디 그룹에서는 이 차를 독일의 실질적인 국민차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폭스바겐의 비틀보다 더 먼저 나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차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클래식하고 멋있지만 당시에 티코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차예요. 이 엔진 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터사이클의 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 사실 2기통 엔진 들어간 차 요즘 없죠. 3기통 경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2기통이면 오토바이 엔진이기 때문에 다다다다다 떨림과 진동 이런 것들이 심하고 소음이 되게 큰 엔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차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 안에는 엔진이 들어있고요. 여기 DKW라는 엠블럼인데 사실은 여기에 뒤에 보면은 온도계가 있어요. 수온계. 엔진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 여기 만들어 놨고요. 여기 아마 오버히트 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엔진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를 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게 작은 온도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가죽하고 나무로 만들었어요. 속은 나무로 만들었고 위에 가죽을 씌웠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마차를 만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쇠를 구부리고 가공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 만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 탑 역시 이렇게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작은 차체인 것은 이 차는 겨우 엔진이 15마력이에요. 아까 모터사이클에 사용했던 엔진이 14마력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튜닝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1마력을 더해서 15마력으로 만들게 됩니다. DKW라는 브랜드가 대중적인 차를 만들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한 1930년대, 20년대 이때의 일인데, 당시의 시장을 살펴보면은 포드가 T 모델을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죠. 그 당시에 할리 데이비슨이 모터사이클로 전 세계를 장악하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근데 DKW는 한 당시 20년대였던가 한 2달 정도를 아까 보여드렸던 모터사이클로 전 세계를 평정했던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브랜드이기도 한데, 과감하게 이런 10분의 1 가격의 차를 만들면서 대중차 시장을 섭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다양한 버전의 과감한 것들을 많이 내놓기 시작했고, 호르이라는 아주 전통의 제일 오래된 180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진 그 브랜드는 아주 고급스럽고 이거보다 10배 비싼 고급 차를 만드는 브랜드였고, 아우디가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였고, DKW가 좀 더 낮은 가격에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들이 나중에 1960년대에는 아우토 유니온이라는 회사로 합쳐지고요. 폭스바겐하고 지분이 섞이면서 이 독일차 중에서도 이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우디의 전신, 이런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각각의 브랜드별로 다른 엠블럼을 달고 판매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아우토 유니온의 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이제 DKW에서 만들어서 엠블럼은 DKW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엠블럼은 여기 아우토 유니온이라는 자동차 연합 같은 조합, 연합, 이런 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우토 유니온은 1930년대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독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하는 회사 3위는 포드였어요. 놀랍게도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독일에서 이미 1930년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포드는 당시에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포드 T 모델 같은 거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걔를 찍어내는 거가 찰리 채플린 영화로 나올 정도로 그 컨베이어 벨트 공장은 정말 혁신을 이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럽의 독일에서도 포드가
인기를 끌어서 3위를 차지했고요. 당시에 그 다음에 아우토 유니온이 2위를 차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고 GM 계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길에서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번개표 마크. 오펠이라는 회사가 당시에는 독일 자동차 시장 1위를 차지하던 상황이었어요. 그 2위가 치열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대중차부터 고급차 브랜드를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뛰어든 바로 이곳이 아우토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요 마크가 지금이랑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갖춰져서 이제 아우토 유니온이라는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뒤에 보이는 차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분의 1 가격의 차를 DKW로 보여드렸다면은 이게 바로 그 10배 비싼 그 차입니다. 이 차는 호르이에요. 같은 1930년대 자동차인데 딱 봐도 좀 10배 비싸 보이죠? 10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텐데 그 차는 2기통 엔진인데 이거는 보면은 26리터짜리 120마력 V12 엔진입니다. V형 12기통 120마력. 아까 그 차는 15마력.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차죠. 당시에 이 차들은 굉장히 부자들,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탔던 것이고요. 그 15마력짜리 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중차로 탈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자,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은 굉장히 갑자기 현대가 됩니다. 이 아우디 엠블럼들도 익숙하고 자동차도 익숙한데 포니 같아요. 포니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아우디가 이거는 현대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콰트로로 유명해지는 그 60년, 70년대 이제 7, 80년대 자동차들이 여기에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유럽, 특히 서유럽을 다시 복원하자라는 계획이 미국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이 되죠. 그거를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획이 실행되면서 독일에서 서독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 DKW 뭐 이런 회사들을 다시 살려내는 움직임들이 시작됐고요. 근대에 이르러 이제 4개의 브랜드가 연합이 돼서 확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차는 사실 여기에 전시된 걸 보니까 이게 1953년에 호리라는 브랜드로 거의 마지막에 만든 자동차예요. 특징은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유리 격벽이 있는 호르이의 풀만 리무진이라고 되게 고급스러운 차였는데 이 차를 이 호르이 아우디에서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미국, 그러니까 당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 중에 어느 누군가가 이 차를 사서 미국으로 가져갔고 미국에서 방치돼서 이렇게 녹슬고 헐어 있던 차를 나중에 발견을 해서 2008, 9년쯤에 아우디에서 이걸 가져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눈알도 빠져 있고 녹이 쓴 상태로 그대로 돼 있는데 이 전쟁과 아우디, 독일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가 아닐까 싶네요. 이 차는 1950년대의 차인데 아까 그 녹슬었던 호르이 풀만 같은 고급스러운 차들이 있었던 반면에 DKW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작고 깜찍하고 아담하고 요즘 차로 봐도 좀 소형차 크기의 이런 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몇 가지 이런 차들 모델을 보면은 디자인이 상당히 익숙하죠. 당시에 유행했던 디자인인데 폭스바겐의 비틀 같은 디자인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차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본에도 이런 차가 영향을 받아서 일본 차들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여기 아우디의 우리나라에서 아우디 A6, A4 뭐 이런 차들만 보다가 여기에 와서 보면은 이런 차들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런 차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독일의 자동차 박물관들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